네,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잊지 않고 기다려 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다려 주신 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식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좋은 결과를, 좋은 그리고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년의 그 첫 영상인 만큼 종목 분석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올 한 해 경제 전망과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응법 같은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들을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이해하시고 숙지해 놓으시면 올 한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종목 분석이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잘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정말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플레 정점은 지났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인플레 정점은 지났고 이제 금리 인상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 인상의 정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돌려 말씀드리면 긴축의 정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긴축의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제가 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반등개미 저 혼자만 계속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으시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전과 L전의 재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식은 선방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저는 말씀을 드렸죠. 삼전과 L전의 재고가 역대 최고 수준, 아까 뉴스를 보니 속보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 작년 무역 적자 472억 달러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났고 14년 만에 IMF 직전의 2배 규모의 지금 적자가 났더라라는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당분간 거시 지표는 절대 좋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이미 들어갔고 주식시장에는 이미 선반영 중이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시 지표가 나쁘면 주가 떨어지겠네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겁을 드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물 경제는 계속 나빠질 겁니다. 여러분들 뭐 구조조정도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다들 소비자들 지갑을 닫을 거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빠져들 겁니다. 근데 주식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은 지금 선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모두 선방영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차차 좀 이따 제가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식으로 말하면 지금 선반영 중이다. 실물 경제는 지금 만약에 주식으로 보자면 한 이 정도 위치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면 또 이만큼 지금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시 지표가 계속 제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시 지표가 나쁘면 당연히 주가는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급락하고 반등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냐? 거시지표, 한국 거시지표뿐만이 아니라 미국 거시지표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실업지수 같은 게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턴오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아니 지금 주식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식으로 대변되는 금융 시스템은 철저하게 선반영을 시킵니다. 이걸 진짜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코로나 때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는 금융이 먼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뒤따라서 빠졌죠. 정말 극히 예외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빼고는 그때는 선방역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정석대로 선방영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삼전이 최고의 영업이익을 낼 때가 삼전의 최고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요즘 삼전에 지금 재고가 많다고 나오잖아요. 뭐 정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전의 재고가 최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가 그때가 삼전의 저점입니다. 주가의 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전이 최고 영업이익을 낼 때가 여러분들 고점인 거고요. 삼전의 재고가 정점에 재고가 정말 최고 많을 때가 삼전 주식의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방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선방영 시키고 반등을 하겠죠. 근데 무서운 건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직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부동산과 금융위기입니다. 이게 폭락 후에 반등이 일어나는 건 확실해요. 그런 것들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폭락이라든지 뭐 미국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로 인한 금융위기가 오면 폭락이 나올 건데 제가 그것도 이제 폭락이 나오면 회복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 폭락의 수준이 공포 수준일 거예요. 그냥 뭐 마이너스 한 2, 3% 빠지는 게 아니라 아마 코스피에 마이너스 7%씩 빠질 가능성이 커요. 한 방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등개미 구독자분들은 그 공포도 반등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도 반등으로 가능한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 공포도 곧 기쁨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금융위기나 부동산으로 인한 큰 폭락이 나오면 저점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코스피 지수로 보자면 지금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저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점 이후에 올라갔죠. 코스피 지수로 지금 추세로 보면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누가 봐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 지점이 일단 철저하게 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저점을 또 깰 수도 있습니다. 깰 수도 있는데 이 구간은 다시 회복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졌을 때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만약에 지수에서 하신다면 여기는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권 시간만 있으면 다시 올라온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동산과 금융위기를 제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FOMC죠. 연준의 지금 포지션인데 FOMC가 2월 2일에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1월 13일인가요? 아마 발표가 있을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랑 실업 지표 같은 게 2월 FOMC 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앞서 제가 금리 인상의 정점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이번에 올리면 0.25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이상 올리기에는 좀 큰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인플레가 어느 정도 조금만 꺾이면 아마 돌발적으로 동결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측하기로는 0.2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근데 그 0.25의 금리 인상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금리 인상 정점기이기 때문에 올라봤자 0.25고 이제 금리 인상 어떤 뭐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지금 고금리 상태의 기간 이걸 어느 정도 장기화로 연준이 끌고 가느냐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수 의견이더라도 연준에서 이제 뭐 인하를 하겠다가 아니라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동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만약에 의사록 같은 데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슬슬 턴오버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한국 주식으로 나스닥이 아니라 한국 주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정도 부근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해보겠다, 뭐 말 나온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상승기에서 보시면, 뭐, 그쵸. 이 상승기에서 턴오버를 해서 지금 내리 꽂았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턴오버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대신 코로나 때처럼 이런 급격한 금리 주식 상승폭은 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라가더라도 제가 가끔 작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아마 올라가는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짝 저점을 살짝 높이는 정도의 반등 수준이지 코로나 같은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뭐랄까요. 그렇게 이제 턴오버를 근데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턴오버가 그냥 누구나 매수하기 편하게 여기서 만약에 턴오버를 할 거예요. 턴오버를 이렇게 할 건데 뭐 이렇게 올라가주면 그나마 좀 고맙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이 바닥권에서 아마 매수와 매도세가 굉장한 공방 가능성이 정말 치열하게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의 세력으로 본다면 아마 흔들기가 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걸 제가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그림인 거지, 만약 일봉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가 정말 내려갔다가 폭락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굉장한 바닥에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움을 벌이고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하면서 서서히 아마 크게 보면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 턴오버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물 경제에서는 그 시기에 도산하는 업체들이 꽤 나올 거예요. 건설사들이라든지 금융권, 제2금융권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조금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으면 다시 회복했다가 굉장히 이 저점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데, 결국 연준의 방향에서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하는 순간 이 저점을 미세하게 연결해 보면 정말 큰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올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테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산업에서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 쉽게 말해 애플이라든지 이런 주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점유율이 높지 않은 업체들은 이제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수를 결정하는 건 작은 회사들이 아니라 정말 큰 회사들입니다.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정말 큰 어떤 그 대장주들이, 특히 애플 같은 거죠. 애플 같은 종목들이 지수를 결정하고 끌어가기 때문에, 한국은 3전이죠. 3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점유율이 되게 높은 대장주들은 살아남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아마 작은 업체들은 쓰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개미들이 보기에는 모든 기업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들이 쓰러지니까 섣불리 진입하기가 어렵죠. 근데 지수는 올라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개념 잘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크게 개편되고 정리가 되면서, 연준의 목표가 인플레가 2%거든요. 거기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지수는 공격적으로, 그리고 대장주들은 굉장한 상승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올 한 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1년 내내 안 좋을 거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터들이 지금 줄을 이룹니다. 작년에 2022년 신년에 작년 초에
장밋빛, 4천을 가네, 3,700을 가네, 이렇게 말했던 그 증권사들과 그 애널리스트들이 올해는 굉장히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근데 저는 되게 반등개미는 뭐 작은 유튜버지만 작년에 분명히 하락장을 예상을 했었고,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날 여러분들께 섹터와 종목 분석들을 잘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나는 방법들을 분석을 해드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도 저도 동의합니다. 경기 침체는 올 한해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할 게 분명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정점을 찍으면 주식장은 아직 경기 침체에 빠져 있더라도 반등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 한 해 주식장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주식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버핏이죠. 여러분들이 버핏이라면 2023년에 무슨 종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뭐 대장주들 위주로 아마 버핏은 투자를 하겠죠. 많이 밑에서 대장주들 주려고 할 테죠. 애플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저라면 종목도 종목인데, 제가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제가 버핏이라면 지수 상승에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버핏이라면, 제가 버핏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버핏 이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여러분들 반등개미입니다 라는 헛소리도 잠깐 하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믿고 보셔도 여러분들 정말 실망하시는 일 작년처럼 없을 겁니다. 반등개미 오랫동안 1년 넘게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반등개미 믿고 올 한 해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시간이 이렇게 걸리진 않을 겁니다. 내일 올라올 수도 있고 모레 올라올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워렌 버핏이라면 어떤 지수 상승 종목을 살까라는 내용과 함께 한국에서 들어갈 만한 종목들 분석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등개미였습니다.